안녕하십니까. 합격을 하는 DNA 컨쇼 대표 이우승입니다. 오늘은 컨쇼 라이브 예비고 입시 설명회를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내주셔서 오신 만큼 저희가 더 많은 정보와 능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좋은 방송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컨쇼 라이브 예비고 입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전공 방향과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동원 컨설턴트가 학부모 컨설턴트 만들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3부는 서영진 컨설턴트가 스토리보드 비공개 영역과 합격 전략 세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일단은 우리 어머니께서도 이 4대 요소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들을 확인해 주실 수 있는데요. 학업 역량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가 전공 성적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 그리고 그 전공 성적이 점점 1학년이, 2학년이, 3학년이 될수록 성적이 점점 더 좋아지는가, 그리고 전공에 관련된 수상은 얼마나 잘 획득하였는가를 물어보는 것이 학업 역량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독서 전공 적합성입니다. 독서는 전공과 관련된 독서 활동을 얼마나 하였는가, 그리고 전공과 관련된 동아리 활동을 하였는가, 그리고 봉사와 진로 활동은 전공과 관련해서 어떻게 했느냐를 물어보는 것이고요. 인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달려가 보았는가, 그 속에서 리더를 해 보았는가, 리더를 하지 않았다면 너만의 리더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동아리 활동을 하다 보면은 소통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이가 다른 친구들과 얼마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이 인성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 그리고 인성이 1학년 때보다는 2학년, 2학년 때보다는 3학년에 조금 더 발전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발전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학업적인 역량과 그리고 전공 적합성 부분에 어떻게 연결을 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요. 흔히 학생부 종합전형의 스토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 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전공 학업 바로 알기입니다. 전공 학업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가고자 하는 대학교를 일단 알아야 하고, 우리 아이가 가고자 하는 학과를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희대학교 생체의공학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체의공학과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전공 학업 역량은 무엇일까요? 생명과학 혹은 과학탐구 실험에서 탐구를 하나? 그런 것들을 어머니께서 유추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것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는 학교 교과 과정을 검색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교과 과정 속에 보면은 우리 아이가 이 학교에 진학하게 된다면 1학년 때 배워야 하는 전공 기초 과목과 전공 필수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럼 경희대학교 생체의공학과는 무엇을 중요시 여길까요? 바로 미분, 적분, 공학, 수학, 그 다음 확률과 통계입니다. 생체의공학과를 가기 위해서는 수학을 조금 더 중요시하겠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 보이시는 물리학입니다. 생명공학이 아닌 물리학이 더 중요시하게 이 학교에서는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체의공학과는 어떤 학과일까라고 조사해 보신다면, 경희대학교 생체의공학과는 의학공학 기술을 적용시켜서 재활장비를 개발하는 학과라고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 학업 역량에는 생명공학보다는 수학이 되어야겠으며, 특히나 미적분이 되어야겠으며, 게다가 물리까지 전공 학업 역량으로 치부하시고 공부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 학교에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학업 역량적으로 공부를 해야 할 과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전공 학업을 찾게 되었다면 우리 아이가 교내에 들어가서 어떤 동아리 활동을 선택하면 좋을지 전공 적합 동아리 찾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털 사이트에 학교 알림이라고 치시고 그 학교 알림이 안에 우리 아이의 고등학교를 치시면 됩니다. 우리 학교의 고등학교를 치시고 전체 항목 열람이라는 부분을 클릭하신 후 교육활동 내에 동아리 활동 현황을 클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게 되면은 동아리 선택 과목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생체의공학과를 가기 위해서는 어떤 동아리 선택을 하는 게 좀 더 유익할까요? 여기 보면은 뭐 교자 편집반도 있고, 뭐 도서반도 있고, 뭐 심리학 연구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생체의공학 전공 학업 능력을 키우기 위한 전공 적합성 동아리 선택 기준은 요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수학과학을 탐구하고 수학을 응용하고 미래과학 탐구와 그 다음에 과학 중심반, 의학 관련 탐구 요런 동아리들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 동아리라고 할 수 있겠으며 제가 생각하는 동아리 선택의 가장 중요한 방향은 우리 아이가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을 심화시켜서 공부할 수 있는 즉 전공 학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동아리가 가장 중요한, 가장 좋은 동아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은 똑같은 동아리에 똑같은 학교에 가서 똑같은 활동을 한 후 똑같은 생활 기록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능력이 있는 활동과 능력이 있는 능력을 보여주신다면 우리 아이가 옆에 있는 같은 동아리지만 옆에 있는 학생들보다 더 생활기록부가 풍성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2015 개정교육의 핵심 역량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총 5가지의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주도적이고 진로 기초 능력이 있는가? 그럼 진로 기초 능력을 가지고 다양한 영역에서 책과 논문, 보고서, 신문, 뉴스 이런 것들 보고 다양한 영역의 지식을 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 그 지식을 처리한 정보를 가지고 나의 지식으로 만들 수 있는가를 평가하고요. 그 평가를 속에서 지식을 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보신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동아리 활동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타인을 존중하면서 나의 의사표현을 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사소통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갈등이 생긴다면 본인의 스스로의 능력 혹은 배려 혹은 나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동체 발전에 있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것이 2015 개정교육 핵심 역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교과는 어떻게 평가되는지 또한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많은 평가 요소들이 있는데요.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자면 전공과 관련된 과목 성적이 우수한가, 그리고 그 과목을 통해서 주제 탐구 과정을 자기 스스로 해보았는가, 게다가 독서를 했냐, 올바른 전공과 관련된 동아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했으며 주도적으로 했는가, 그리고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했고 동아리 활동 내에서 진로 목표가 뚜렷하고 진로 탐색을 해보았는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진로 활동 부분에 있어서도 평가가 될 수 있겠으며 학교 내에 공동체 의식이 있으며 리더십을 보인 적이 있는가, 그리고 학습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게다가 많은 친구들과 함께 의사소통 능력이 있고 그 인성적인 평가 부분에서 어떤 배려를 했습니까? 어떤 나눔을 했습니까? 그리고 어떤 협력을 통해 타인을 존중해 보았습니까? 를 평가하는 게 교육부 비교과 평가 내용입니다. 그러면 경희대학교 생체의공학을 준비하는 친구라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자, 미적분, 수학, 물리, 화학, 생명 점수가 우수합니까? 원점수 90점 이상입니까?
두 번째, 교과 내용에서 배운 것보다 심화 과정을 주도적으로 동아리에서 활동하였는가? 그리고 동아리 활동을 위해서 우리 아이가 전공 지식을 주도적으로 확장하였는가? 책 부분이 되겠죠. 네, 전공적으로 활동하였는가? 그리고 동아리 활동이 없다면 전공 관련 동아리를 만들고 어떻게 활동했으며 이 전공 지식을 가지고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나보다 전공 지식이 부족한 친구들을 위해 봉사를 해보았는가? 이 봉사 활동이라고 한다면 뭐 외부에서 나가는 봉사 활동도 말이 되겠지만 교내에서 멘토 활동을 해보는 것도 저는 봉사 활동을 해봤는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로 목표를 알고 탐색하기 위해 했고 동아리의 공동체 의식을 위해 혼자 하지 않았으며 동아리원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을 해보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아리 기장을 해보았으며 동아리 기장이 아니라면 자신의 역할에서 어떻게 다른 친구들을 리드할 수 있었는가를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아리의 목표를 위해 학업 의지를 세우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했고 의사소통이 뛰어났고 그리고 수많은 공동체, 이 공동체 그리고 저 공동체 속에서도 갈등이 분명히 생길 텐데 그 갈등을 너만의 방법으로 어떻게 극복했고 노력하였는가를 묻는 것이 경희대학교 생체의공학과를 진학하는 친구들이 평가받을 수 있는 평가 항목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리해보자면 동아리 활동은 타인과 함께하는 활동입니다. 그 활동 속에서 우리 아이가 교과서를 공부했다면 그 교과서 이후에 어려운 과목들이라든지 어려운 단원들을 어떻게 심화학습해봤니?를 물어보는 거고요. 그 심화학습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물어보았니도 맞지만 책을 통해서 공부해봤니? 혹은 다른 사람들이 써놓은 논문을 가지고 공부해봤니? 즉 2차 자료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니? 그리고 그 모든 속에서 너가 리더를 해보았니? 그리고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공동체 의식을 통해서 너는 어떤 활동을 해보았니? 결국에 이 동아리 활동 속에서 그 진로 목표를 위해서 얼마나 힘차게 달려보았느냐가 동아리 활동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동아리 활동들은 1학년 때보다는 2학년 때, 2학년 때보다는 3학년 때 발전된 모습을 보여왔냐를 평가하고 그 동아리 활동 속에 넣어주셔야 좋은 동아리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 이 동아리 했어. 나 저 동아리 했어. 그것보다는 평가받을 수 있는 활동을 생활기록부에 넣으셔야 됩니다. 평가받을 수 있는 능력을 생활기록부 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시 경쟁자들보다 더 좋은 생활기록부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학교생활기록부는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총 5개의 학교생활기록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에서 이런 공부를 했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 저건 왜 그럴까? 이렇게 학업 의지를 불타오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건 왜 어렵지? 라고 해결해보면서 탐구하는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 문제 해결을 하면서 책을 함께 공부한다면 더 좋은 학교생활 기록부가 완성될 수 있겠으며 스스로 찾아보고 학습을 해보았는지 게다가 친구들과 함께 너의 생각은 어때? 저 생각은 어때? 저 생각은 어때? 이런 식으로 토론을 해보았는지도 자기주도 능력에 있어서 좋은 방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전공적합성 부분에서 그렇게 스스로 찾아보고 학습한 내용이 전공과 연관이 되어 있는가 또한 중요하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심화된 활동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2학년 때, 3학년 때 추가 연구를 계획하셔도 매우 좋은 생활기록부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됩니다. 게다가 이렇게 학교생활기록부를 1학년 때 만들어 놓았다면
2학년 때 그리고 3학년 때 또 다른 활동의 동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거는 학교 선생님께서 써주시는 거고 우리 아이만을 위한 생활기록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정리본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어떤 활동을 했습니다. 어떤 활동을 했는데 그 활동의 동기가 뭐니? 뭐 책이 될 수도 있겠고요. 다른 논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동기가 어떤 것이고 그 활동을 하면서 나는 이러이러한 점을 느꼈으며 이러이러한 점을 느꼈습니다가 될 수 있어야겠으며 우리는 그런 느낀 점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얻었고 그 경험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다 라고 정리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나는 지금 이렇게 내가 변화하게 되었어요. 저렇게 변화하게 되었어요. 라고 이렇게 5단계로 나눠서 나만의 생활기록부를 정리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기록을 하게 된다면 자기소개서의 소재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은 담당 선생님께서 500자, 자율동아리 활동은 30자를 적게 되는데요. 그 자소서 소재가 될 수 있겠으며 이것처럼 한다면 면접 연습 또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아이만을 위한 개별 전공 학업 역량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생체의공학학과 같은 경우는 수학과 물리가 이것에 해당되는 내용이겠죠. 그러면 아이가 전공 학업 역량을 안다면 그 다음에는 그 전공과 관련된 적합한 동아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부분까지 우리 학부모님들과 우리 학생들이 한다면 똑같은 생활기록부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평가 요소에 맞는 능력이 있는 활동들을 생활기록부 안에 잘 배분해 주시고 잘 넣어 주셔야 학생부 종합전형 동아리 활동 평가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는 보고서 주제를 어떻게 잡을 것이고 방향성은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리고 이 평가 요소에 맞는 이런 세부적인 능력, 정확한 능력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2부에서 함께 지켜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2부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